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효율적인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설명 가능한 팩트체크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지식공학연구실 석사과정 윤희승입니다. 인트로덕션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부터 살펴보시자면 최근 들어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를 기존에는 신문이나 검색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SNS를 통해서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 쏟아지는 뉴스 양이 많아졌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편리하게 뉴스를 볼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에서 단점이 보이는 것이 바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루에 쏟아지는 뉴스에서 팩트들이 좀 많은가 하면 진실인 뉴스들도 많은가 하면 가짜 뉴스도 퍼져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뉴스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언론 매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나오는 뉴스를 일일이 검토해서 이것이 팩트인가 가짜인가 구분하는 팩트 체킹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언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점은 그들의 노동력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일이 뉴스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뉴스에 대한 팩트 체킹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한 연구도 일부 학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라고 분류된 뉴스에서는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어떤 단어를 자주 쓰고 어떤 문장을 쓰는지 이와 반대로 가짜 뉴스에서는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을 한 후에 이러한 패턴에 기반해서 이것이 팩트이다 아니다 라고 체킹을 하는 그런 연구가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이제 휴리스틱한 방법, 경험에 기반한 휴리스틱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머신러닝도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가장 결정적이게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것은 텍스트라든가 이미지와 같이 패턴을 단박에 인식하기 어려운, 식별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강점을 보이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숨어있는 패턴 그런 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통해서 팩트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걸 구분하는 그러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텐션 기법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그런 모체가 되는 그런 어텐션 방법을 사용해서 팩트 체킹의 결과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는지 근거까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갖고 있다면 바로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언급드린 그런 어텐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변형해서 두 단어 간의 서로의 관련성, 관련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계산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영어 문장을 프랑스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그러한 태스크 과정에서 나온 어텐션 맵, 히트맵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서 제일 연한 부분만 보면은 과연 그 영어 단어와 프랑스어 단어의 그런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일치하는 단어들만 좀 높게
계산한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컴퓨터나 그런 기계에게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문맥을 좀 더 깊이 있게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계산 비용이 많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더라는 단어를 하려면 이제 나머지 8, 9개의 단어를 다 일일이 학습해야 하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attention 메커니즘의 복잡도는 n제곱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의 연구 모델을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할 것은 바로 해싱입니다. 이 해싱을 왜 하냐면 같은 해시 함수에 묶여있는 해시 값에 묶여있는 그런 단어끼리 어텐션을 계산함으로써 첫 번째 그 계산에 드는 그런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시 값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싱하냐를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코사인 유사도가 떨어지는 것들의 그런 해싱한 방법을 보여주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서로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이제 해싱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을 보시면 서로 랜덤한 그런 각도를 제시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해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영역이 각각 0, 1, 2, 3 영역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매긴 후에 어디에 도착하는지, 어떤 영역에 도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해싱 값을 다르게 매기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의미적으로 또 벡터적으로 비슷한 그런 단어끼리 묶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같은 해시 값을 가진 그런 함수끼리 어텐션 값을 계산합니다. 이후에 이제 feed forward 이제 망을 거쳐서 소프트맥스 계산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일 관련도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리액션 부분을 따지자면 어떤 단어가 이제 팩트다, 페이크다 라는 레이블과 관련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소스 트윗, 즉 뉴스링크를 공유한 트윗과 이것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트윗, 즉 리액션 트윗 값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문맥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레이블 값을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레이블 값이 왜 나왔는지 이러한 근거까지 제시하는 그런 팩트 체킹 모델을 이제 만들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과 그 다음에 향후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복잡도를 n제곱에서 n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해시값이 묶인 그런 단어끼리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attention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양을 줄이고 이걸 통해서 설명 가능한 팩트 체킹 모델을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모델을 웹사이트에 구현을 해서 실시간으로 한국 정치 뉴스나 이런 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하는가를 살펴보시자면 처음에 이제 false라고 레이블되어 있는 이제 그런 뉴스 트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커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는 직접적으로
이 트윗과 관계 있는 뉴스와 관련 있는 것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팩트 체킹, 그러니까 이 레이블을 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단어들의 그 빨간색이 색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텐션 값이 좀 큰 것들끼리 색칠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아웃풋을 출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능 개량을 거듭하여서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팩트 체킹을 할 수 있게끔 구현하는 것이 향후 연구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아래에 있는 논문들을 인용하였고요. 이로써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